네, 저도 지금 이 시간을 처음 듣는데요. 저희 프로그램 개편하면서 코너 개편하면서 지금 생긴 센터뷰라는 제목의 코너인데 센토론 죄송합니다. PD께서 바로 저한테 정정해 주셨습니다. 센토론. 자, 이 두 분 나오신 말씀 두 분 마음 씀씀이는 솜사탕처럼 부드럽습니다. 라고 좀 PD가 얘기하라고 하는데요. 맞습니까? 예. 하지만 정치 분석은 한순간에 베어버릴 정도로 예리하다. 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시는데. 자, 센 질문, 센 답변, 센터뷰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.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김경진입니다. 네. 그 다음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김연아입니다. 저도 전 의원입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네. 그리고 현직 타이틀이 좀 센 게 있어서 비상대책위니까요. 네. 자, 앞으로 수요일 1, 2부를 두 분이 책임져 주실 건데, 자, 코너명이 센터뷰입니다. 센터뷰인데, 두 분 대체 어떻게 얼마나 세게 지금 나가실 겁니까? 저는 센보다도 센터에서 중심을 잘 잡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센터에서 중심을 잡고 센 게 아니고 센터에서 하시겠다. 네. 과연 어떻게 하실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자, 김연아 전 의원. 전 의원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하실 겁니까? 네. 저도 세다라는 말에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기에 센 거보다는 면역력이 강한 것처럼 강한 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세다라는 표현을 면역력이 강한 잘 버틸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국민들에게 의지와 또 인내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잡아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날카롭게 강하게 건강하게 네, 알겠습니다. 센보다는 제가 보기엔 방점을 두 분 다 이제 어떤 예리하게 어떤 객관적으로 하시겠다. 그리고 건강하게 하시겠다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자, 센터뷰 첫 번째 질문. 자,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. 네, 제가 질문 안 드리고요. 오늘은 김연아 전 의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어떤 내용입니까? 네.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또 요즘은 더 나아가서 코로나 레드라고 하더라고요. 코로나 블루는 우울한 상황. 코로나 레드는 이제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고 경기도 어려워지니까 이제 분노가 있는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레드로 힘들어하는 시민들, 소상공인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정치권 이래도 되는지 저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런 생각 해봅니다. 아, 그러시군요.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보면 이제 정치권이 어디로 정의할 수 있느냐지만 핵심은 어쨌든 국회의원 300명 아니겠습니까? 이 국회의원 300명이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마음에 어떻게 보면 등불이나 위안이 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승병들이 왜군들하고 싸울 때 사명대사가 그냥 산속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이 불 하나 켜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런데 밖에서 지키고 있는 승병들이나 싸움을 하는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등불 하나를 보고 있으면 마음의 위안이 되면서 뭔가 거기서 힘이 솟아나오고 위로가 되고 내가 어떻게든지 저걸 의지하고 갈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우리 국회의원 300명이 국민들에게 그런 어떤 불빛과 등불처럼 위로가 될 수 있는가. 사실은 좀 많이 자문을 해봐야 되고요.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시끄러운 일들,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사실은 그때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았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성의 기회나 발전의 기회로 나아가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. 그래서 자꾸 하여튼 이 등불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, 정치인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등불 위안이 되는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된다. 알겠습니다. 자, 제가 방금 이 코너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용어를 혼재해서 쓰고 있습니다. 센터뷰, 센터는 그랬는데 두 분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? 센터론, 센터뷰.
근데 이게 저 정치할 때 해보니까요. 네. 예. 제가 말을 하는 거하고 또 네. 듣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건 다 각각이더라고요. 보면 예. 세게 얘기해도 센터의 관점에서 듣는 분들도 있고 네네. 또 센터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도 어떤 네. 분들은 저기 참 저렇게 세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듣는 네. 경우가 있어서 다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까? 네. 예. 예, 저도 뭐 예. 특별하게 호불호는 없고요. 예. 저희 이제 몇 번 진행해 보면서 네네. 예, 그 시청자들의 반응을 갖고 네. 한번 정하시죠. 예, 네. 센터뷰로 갈지, 센터론으로 갈지. 자,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. 자,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.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블루 지금 이걸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마약류인 항불안제 처방받은 환자가 작년보다 25% 이상 증가했다고 네. 하는데 그만큼 이제 코로나 블루 우울증 호소하는 분들 많아졌다는 건데 그럼 정치권이 또 겹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.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? 아까 뭐 등풀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생활이 어려우니까요. 예. 그래서 뭔가 좀 국민들에게 생업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삶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겠고 사실은 이게 이제 코로나가 국제 경제를 거의 마비시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대책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쉽지는 않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또 공직자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한다. 이런 느낌이 국민들에게 반드시 전달을 될 수 있어야겠어요, 보면.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2차 재난지원금들 이제 선별적으로 뭐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렇게 했고 추석 전에 이제 일부는 받아가셨는데 지금 또 상당수는 아직 안 받아가셨다고 하고 대상되는 분들한테 사실은 문자로 지금 통보가 간다고 하는데 실은 문자로 통보를 못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, 보면. 그리고 나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요건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더 세밀하게 정부에서 좀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쨌든 희망, 밝음 그리고 함께 이 국난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이 따뜻한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 이걸 느껴지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김연아 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일단 저는 요즘 텔레비전 뉴스를 틀면 뭐 뉴스의 한 90%가 정치권 뉴스. 예. 저는 이제 물론 거기에는 지금 집권 여당의 어떤 위선적인 측면 또 그거를 지적하는 야당의 치열한 어떤 싸움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만 국민들은 하루 종일 뉴스에서 그것만 보고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정보를 찾을 수 없고 미래는 너무 불안하고 이런 현상을 저희가 먼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여야가 좀 빨리 정쟁적인 문제들을 정리를 하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고 우리가 또 어떤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뉴스나 정책에서 훨씬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결국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국민들이 뉴스를 틀 때마다 우울한 것밖에 없는 거죠. 나는 너무 먹고 살기 힘든데 맨날 집값이 오르고 누구는 똑같이 집을 샀는데 수억이 오르고 나는 집값이 떨어지고 뭐 이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미래가 불안하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약을 안 먹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아까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그런 아주 좀 불합리한 구조입니다. 물론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이것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어떤 인력 투입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그래도 조금 요새 좀 긍정적으로 이제 국감 시즌이 다가오니까 각 의원실에서 보면 꽤나 정책적인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고 보도자료 내는 의원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중기부 이제 거기에 산자위죠. 아마 그쪽 국감하는 데는 지금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새 그 배달 노동자들 굉장히 고생하는데 사실은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배달 라이더들 문제들 전폭적으로 좀 다뤄보겠다. 그다음에 사실 요새 주문하는데 전부 이 배달앱 통해서 우리가 뭐 짜장면 한 그릇도 뭐 모든 걸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니까요. 근데 사실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 배달앱을 통해서 광고를 강제당한다든지 또는 그 수수료가 사실 우리 신용카드 수수료 지금 소상공인들 1 내지 0.8%
까지 낮아졌거든요. 근데 그걸 낮추기 위해서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? 근데 이게 배달 수수료는 뭐 3에서 지금 한 10%까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낮추려고 노력하는지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삶에 관련된 이슈들 이제 슬슬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런 면에서는 조금의 희망을 봅니다. 그나마 국감을 앞두고. 근데 저는 또 이제 김경진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저도 4년 국회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이 국감 때마다 단골 이슈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수년 전에도 지적되는데 또 같이 지적되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바라본 건 우리가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는 이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국회의원들도 언론에 기사가 나와야 되고 뭔가 자극적인 걸 찾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만 자꾸만 찾아서 제기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들은 뭐 정부하고 좀 이견이 생겨서 나중에 흐지부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 이제 좀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정말 많이 바꾸고 있는데 정치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국감에서의 지적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지적을 통해서 뭔가 바꾸어내는 거. 그다음에 반복되는 일이 없게끔 하는 그러니까 끝까지 좀 물고 늘어져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국감. 좀 책임 있는 국감 이런 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뭐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실 거예요. 그냥 어쩜 생떼 잡듯 뭐 트집 잡듯이 아니면 뭐 어떤 이벤트를 위해서 국감을 하는 것들은 이제 국민 눈높이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좀 스스로 지양하고 또 국민들의 그런 반응을 통해서 좀 국회의원들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그마한 희망을 가져봅니다.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렇게 좋은 의제를 선정을 해서 그 문제점을 좀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까지 좀 제시를 해주는데 부처의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대안은 상당 정도 좀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칭찬과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자,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을 앞두고 이제 뭐 일부 의원들은 또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런 국민 삶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어제 오늘 뭐 주요 뉴스 헤드라인 보면은 또 뭐 증인 채택 때문에 충돌하고 있고 그래서 벌써부터 뭐 전운이 감돈다 뭐 어떤 뭐 민생 현안 다루는 그런 국감이 안 되고 정쟁으로 기울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지금 시간상 보니까 잠깐 쉬었다가 광고 듣고요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광고 듣겠습니다.